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리액트 기초 내용에서 FS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SD는 피처 슬라이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 아키텍처 방법론 중 하나라고 하는데 FDA라고 피처 드리븐 아키텍처에서 파생되는 설계 방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슬라이스, 세그먼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레이어 밑에 슬라이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그먼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앱, 프로세스, 페이지, 위젯, 피처, 엔티티, 쉐어드, 이렇게가 우선 레이어로 크게 묶여 있는 거고, 저게 지금은 디렉토리라고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 밑에 앱, 페이지 뭐 이렇게 해갖고 디렉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저것들이 디렉토리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저게 우선은 수준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앱은 페이지를 가져다 쓸 수 있고, 위젯도 가져다 쓸 수 있고, 피처도 가져다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쉐어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애들은 가져다 쓸 수 없고, 막 이런 식으로 can use 해갖고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디렉토리 애들만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단방향 참조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칙들을 갖고 있는 아키텍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레이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 개념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 우선 앱이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로직이 초기화되는 곳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로직이 초기화된다, 그럼 우선 index.tsx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프로젝트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를 봤을 때 index.tsx라고 하는 이 파일이 처음 실행되는 파일이거든요. 이 루트라고 하는 이 시작되는 공간, 이곳이 먼저 시작되는 공간인데, 여기 브라우저 라우터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죠. 그리고 뭐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 해갖고 이 루트를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요런 구간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로바이더, 라우터, 글로벌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정의되는 구간을 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진짜 루트 디렉토리, 소스 쪽에 그냥 빠져나와 있는 이 파일들이 앱 디렉토리에 우선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진입점 역할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인데 얘는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줄이 그어져 있죠. 요거는 안 쓰이는 걸로 우선은 고려가 된다고 하는데, 우선은 개념이 있으니까 우선 개념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한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회원가입 같은 경우 우리가 페이지를 여러 개를 걸쳐서 가잖아요. 처음에는 뭐 기본 정보 입력하고, 그 다음에 상세 정보 입력하고, 뭐 인증도 받고, 뭐 이런 페이지들을 여러 개를 걸칠 텐데, 이럴 때 요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여기서 처리하자, 이런 것들은 저 프로세스 레이어 안에다가 구현을 하자라는 의미 같은데, 이게 아마 안 쓰이게 된 계기 같은 거 그냥 추측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페이지로 구현될 수도 있고 팝업으로 구현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랬을 때 이거를 다 페이지로 볼 거냐, 이 개념이 좀 모호해지면서 아마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텍스트로 관리한다든가 뭐 이런 처리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들을 그러면은 프로세스가 아니라 컨텍스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명칭의 모호함도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장애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쓰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의 페이지를 포함하는 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 처음 시작하면은 저 페이지들을 물고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라우터들도 앱 쪽에 있으니까 그 라우터가 페이지 정보들을 물고 있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위젯은 페이지상에서 사용되는 독립적인 UI 컴포넌트들이 존재하는 레이어인데, 여기 그러면 위젯의 컴포넌트들을 같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페이지들의 위젯이 존재하니까 페이지 안에서 위젯들을 참조하는 형태로 우선은 구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피처입니다. 자, 피처는 유저 시나리오, 유즈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을 다루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페이지였다고 하면은 리뷰를 작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품의 평가, 아니면은 상품을 담는다든가, 장바구니에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뭐 이러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유저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유저 액션에 대한 기능들을 이 안에서 다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페이지 안에서 다 구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루는 프로젝트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어라고 여기서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엔티티라고 하는 레이어입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엔티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유저, 리뷰, 댓글, 아까 저희가 좋아요, 그리고 리뷰 작성, 뭐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엔티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프론트엔드 강의를 하면서 엔티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엔티티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의 도메인 개념이라고 봐주셔도 되고, 데이터의 개념으로 봐주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프롭스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뭐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구현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한 값들을 우리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만약에 유저라고 하면은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이디라든가 이름, 주소, 그리고 뭐 패스워드면 패스워드, 뭐 이런 정보들을 유저는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리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몇 점인지,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리뷰인지, 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정보들을 어떤 타입으로 갖고 있어야 될 건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엔티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게 엔티티 레이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저희가 페이지 안에서 같이 구현하는 경우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페이지 안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다 보면은 엔티티 같은 곳에다가 빼두면은 여러 군데에서 같이 참조하기 좋으니까 페이지 안에다가 구현하면은 그거를 갖다 쓰기 위해서 페이지를 참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쉐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비즈니스 로직에 종속되지 않는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와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포함된 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쉐어드는 보통 저희가 백엔드 개발에서는 커먼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여기서는 쉐어드라는 용어를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 아까 좋아요 누르고 뭐 리뷰 작성하고 회원가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즈니스 로직은 어떤 데이터의 조작이 필요한 어떤 데이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도메인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조작을 한다는 것 자체를 다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쉐어드 안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API 통신을 한다고 하면은 그 API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뭐 엑시오스라든가 패치 API 같은 설정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설정들은 공통으로 랩핑해 갖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랩핑한 것들은 우리가 저 쉐어드 안에다가 넣어놓고서 여러 군데에서 갖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UI 키트라고 하는데, 뭐 저기서 말하는 키트는 표를 만든다든가 그래프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키트, 진짜 저희가 비주얼로 이제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키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설정, 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설정들은 아마 앱이라고 하는 레이어 안에다가 들어갈 건데, 그거 말고 좀 부가적인 설정들은 아마 뭐 쉐어드 안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경계가 조금 더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앱에 들어가냐 쉐어드 안에 들어가냐는 개발을 같이 하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헬퍼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유틸리티성 기능들을 헬퍼에 많이 포함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더하기를 한다든가 빼기를 한다든가 영어로 쓴다든가 특수문자를 빼야 되는 기능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유틸성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한 군데에서만 쓰더라도 나중에 다른 데서 쓸 수도 있겠다, 그리고 꼭 비즈니스 로직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겠다 하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은 쉐어드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서 가져다가 쓰게끔 저렇게 헬퍼 안에다가 구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선은 앱부터 쉐어드까지 각 레이어들이 어떠한 개념들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려고 저렇게 구분을 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슬라이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저 레이어 개념 하위에 구분되는 수준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오른쪽이 저희가 샘플로 제공되는
슬라이스 디렉토리의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소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단에 앱, 프로세스, 페이지, 위젯, 피처, 엔티티, 쉐어드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 하단에 또 디렉토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슬라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앱 쪽에 프로바이더, 스타일, 인덱스, 여기 인덱스 여기 있죠. 원래는 이 소스 바로 밑에 인덱스 TSX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빠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는 뭐 잘 안 써서 우선은 샘플 안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이지 쪽에 홈페이지, 프로필 넣는 페이지, 어바웃 페이지, 그리고 위젯은 뭐 뉴스피드는 아마 홈 안에다가 넣었겠죠. 그리고 뭐 카탈로그도 홈에다가 들어갈 것 같고, 헤더 푸터는 요 3개 페이지 안에서 다 쓰이겠죠. 아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피처 안에는 기능이죠. 그래서 유저, 그리고 어스는 인증 같은 기능들, 그리고 페이버릿, 이거 좋아요 버튼 같은 것들을 말하는, 즐겨찾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필터 유저, 이거는 아마 뭐 어떤 카탈로그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갈 때 이 유저가 들어가도 되냐 안 들어가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들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디렉토리 안쪽, 그리고 엔티티는 유저와 세션 뭐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스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넣어야 된다, 이 레이어에는 이 슬라이스가 필요해, 이렇게 정의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하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디렉토리의 구성이 달라지니까 우선은 이 샘플을 보고서 감을 익혀라. 지금 이걸 보면은 뭐 뉴스피드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이런 거 보니까 상품에 대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나 보다 정도로 우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요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네 하면서 슬라이스의 디렉토리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스를 만드는 거는 이 코드를 목적에 맞게끔 우선 그룹핑하는 게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슬라이스는 이제 우선 그룹핑된 디렉토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세그먼트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각 디렉토리에 파일들이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갈 건데, 이 세그먼트는 목적에 따라서 코드들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그 파일들이 어떤 파일들이 만들어지는지 다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런 파일들을 만들 수 있다. api.tsx, 뭐 ui.tsx, model.tsx 뭐 이런 식으로 뭐 tsx일 수 있고 ts일 수 있고, 그거는 파일 만드는 사람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API로 만드는 거는 필요한 서버 요청이 있을 때는 api.tsx로 만드는 거고, 근데 API로 만들 수도 있고, 저희는 뭐 서비스로 아마 예전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API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좀 구분을 해둘 수도 있고, 그리고 UI. 뭐 이렇게 만들면은 그 화면단의 컴포넌트 구성하는 것들을 그렇게 분리를 할 수도 있고, 모델은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 상태에 대한 인터랙션, 요 데이터 변경하고 뭐 이런 식의 로직들의 상태 인터랙션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모델을 구현을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라이브러리예요. 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라이브러리인데, 슬라이스 내에서 뭐 사용되는 기능들이 따로 있다고 하면은 또 이런 파일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컨피그, 그래서 슬라이스에 필요한 설정 이렇게 있는데, 슬라이스 아까 보셨다시피 엄청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각각마다 또 필요한 설정들이 별도로 관리되는 거는 사실 있긴 어려워요. 보통은 이 한 프로젝트에서 한 설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컨피그라고 하는 파일이 따로 만들어지긴 어려운데, 드물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 예제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const라고 해서 요 세그먼트에서 필요한 상수들을 관리하는 파일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우선 이렇게 예제로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슬라이스와 세그먼트 쪽에는 퍼블릭 API라는 걸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API라는 게 별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만들 때 폴더 만들고 index.tsx라고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export default 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하나의 펑션, const 이런 것들을 노출을 시켜주고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임포트 할 때 별도로 뭐 이렇게 이거 임포트 할게요 뭐 이렇게 설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퍼블릭 API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거라서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한 파일에서 노출되는 그 노출 포인트를 하나만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프라이빗하게 구현해가지고 그냥 퍼블릭 API, 우리가 익스포트하고 있는 그 구현 쪽에서만 내부 로직들을 취급하자라는 게 요 퍼블릭 API를 얘기하고 있는 논지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클래식 아키텍처, 그러니까 모듈러, 저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구조에서는 고전적인 아키텍처, 이 모듈 형식으로 구성된 아키텍처들은 어떤 기능들을 구현을 할 때 요거는 어디다가 넣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애매모호할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기초 강의를 하면서도 다 페이지 안에서 다 코드 구현하고, 물론 코드가 워낙 간단했으니까 그냥 페이지 안에다가 다 구현하고 다른 파일들 안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게 점점 복잡해졌을 때 그러면은 요거는 어디다가 넣지? 너무 복잡해지는데 한 파일에다가 담기는 이제 점점 복잡해져서 분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발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 그레이 존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자라는 게 이번에 말하고자 하는 이 FSD가 가져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아서 요 약간 부록 느낌으로 이 컨셉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디렉토리 형태가 호응을 받고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CDD라고 해서 컴포넌트 주도 개발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때도 디렉토리에 대한 구조를 한번 다뤘었어요. 그때는 근데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사실 다뤘지, 우리가 그러면은 API 호출하는 거,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설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FSD라고 하는 이 아키텍처 방법론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만의 디렉토리 구조를 짜면은 더 아름다운, 더 명확하게 우리가 프로젝트의 디렉토리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까지 좀 소개를 시키는 영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우선은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긴 한데 생각보다 프로젝트가 커지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요새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 그 다음에 위젯을 좀 덜어내고요. 그러니까 페이지하고 위젯 요 개념을 저희는 CDD를 그냥 차용을 해서 그냥 페이지, 템플릿, 유기체, 분자, 원자, 그냥 요거를 요 안에다가 포함시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 안에다가.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없애고 앱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처라고 하는 구간, 요거를 저는 이 페이지 안에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피처로 자른 거기 때문에 요 기능들이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페이지가 우선은 최상단으로 나와서 이 페이지 안에서 슬라이스 되는, 페이지 안에서 피처 슬라이스드가 되는 디자인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근본이 백엔드 개발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제안은 잘 모르겠어요. 제안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괜찮으면은 한번 제안 드리는 영상이 하나 더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영상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FSD가 이렇다 라는 것까지 다루는 내용이었고요. 우선은 마무리하는 영상은 별도로 또 만들어질 거니까 거기서 다루고요. 우선 FSD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실습 내용은 별도로 나오진 않을 거고요. 한번 저희가 CDD까지 한번 다뤘으니까 그거하고 FSD에 대한 내용까지 좀 숙지하셔서 저희 프로젝트 만들었던 디렉토리 구조들 한번 다시 짜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